YTN 라디오 대선 특별기획 여의도 대선 중계석. 황보선의 추발사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뜨거운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품격 있는 사이다 토론으로 풀어보는 여의도 중계석 시간입니다. 대선 전국 명쾌하게 풀어주실 중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두 분 판세 분석 들어보기 전에 어제 나온 그 여론조사 간단히 몇 개 소개해드리고 두 분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그 NBS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 37%, 윤석열 28%, 안철수 후보 14%. 지난 10일에서 11일까지 조사한 거고요. 코리아 리서치 결과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 38.8%, 이재명 후보 32.8%, 안철수 후보 12.1%. 이거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조사한 것이고요. 두 조사 결과 모두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날 이게 나온 조사들인데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다른 하나는 윤석열 후보가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민주연 연구원장님이신 노웅래 의원님. 예.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저희도 전략조사도 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예, 여론조사. 예, 좀 비슷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이재명 우리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하긴 했지만 예. 안정되게 지금 좀 우위를 갖고 있지는 않은 거로 좀 나타난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들쑥날쑥 앞선이 뒷선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동안 지금 국민의힘의 그 네 분 그리고 윤석열 후보의 실언 이제 이런 게 겹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것이 지금 결국에는 고정 지지층이 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한테 갔었는데 상당 부분이 갔었는데 이게 이제 회복이 되면서 지금 이제 다시 이렇게 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후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 40% 지지율을 돌파하는 게 이제 관건이죠. 그래야지 이제 골든크로스를 넘어서 안정되게 1강으로 이제 치고 나갈 수 있을 텐데 지금 그게 관건이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남은 과제는 역시 이 20대 표 그리고 이제 중도 외연 중도표를 잡는 게 뭐였는데 그러려면 외연 확장이 돼야 되겠죠. 더 외연 확장을 더 얘기한다면 좀 유능한 그 새로운 인사들을 외부 영입하는 게 저희는 게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뭐 잽으로 따진다면 이제 정책이나 공약, 우리 뭐 탈모 공약이라든지, 아주 그런 탈모 치료 이제 건강보험적인 공약이라든지, 3프로 TV 같은 데서 이제 확실하게 실력을 보여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좀 한 몫을 하겠죠.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전통 지지층이 이제 41% 전통 지지층이 회복은 했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뭐 공약이나 정책으로 할 만한 그런 여지가 별로 적기 때문에 아마도 그 이상 가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웅래 의원님 말씀하셨고요. 홍문표 의원께서는 방금 우리 살펴본 여론조사 결과들 저는 이 여론조사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시간을 갈수록 불신하고 있는 것이 전 큰 사회적 문제다 하는 것이에요. 아, 여론조사들을 불신.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우리 사회자 말씀대로 뭐 NBNS나 리얼미트 또 각단 코리아 리서치 이게 지금 기존 표본은 같은데 이 소위 데이터 나오는 것은 전부 각양각색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것을 국민이 믿을 건가 이런 부분이 이제 혼란을 주고 있는데 저는 우리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국민들 양식에 의해서 믿음을 갖고 봐야지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또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 여론조사를 안 믿을 수도 없는 것이 우리 또 현실이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20대 30대가 선거에 적극 참여를 하는 상황이 이제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 부산시장 선거 때부터 왔는데 요번에도 이제 20대에 이제 여론조사를 따로 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윤석열 41.3%, 이재명 19.7% 이런 여론조사 나온 것들이 있고. 아 그게 어디서? 그게 저 거죠? 리얼미터에서. 리얼미터에서 혹시 기간이 나옵니까? 언제? 그게 지금 11일부터 예. 2일까지 한 겁니다. 11일부터 12일까지 예. 몇 명도 나옵니까? 이게 뭐 예. 말은 거기서 뭐 1000명이라고 그러는데. 예예. 아 1000명이라고. 예. 그리고 이거는 이 그다음에는- 내용도 호영님 잠깐만요. 이게 그 방금 말씀하신 리얼미터 조사 결과는 중앙 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는 1011명이라고 합니다. 네. 예, 예. 정권 교체. 예, 예. 이것도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먼저 예. 뭐 50.1, 55일 있는데 네, 네. 이것도 역시 58.4%로 조금 더 정권 교체 숫자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야당인 윤석열 후보, 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호재이면서도 눈여겨보는 예. 이런 데이터거든요. 네. 이제 이런 걸로 놓고 보면은 20대, 30대의 앞으로의 선거의 풍향을 예. 어느 정도 이제 읽을 수 있다. 그런데 저희 당에서 그동안 한 2, 3주 네. 간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좀 뭔가 혼란을 주고 예. 아픈 일이 당내에 있었습니다마는 이 데이터로만 보면은 상당히 예. 이제 어려운 그 고통을 좀 지나서 네. 정상적인 상황으로 좀 궤도에 진입했지 않느냐. 예. 특히 정권 교체와 20대의 그 새로운 이런 변화의 움직임은 예.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계기에 분발할 수 있는 상황에 왔다. 예. 이렇게 진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웅래 의원께서 일단 뭐 내홍 이게 이제 봉합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최근에 특히 윤석열 후보가 그 7글자짜리 뭐 짤막한 SNS 메시지라든지 여성가족부 폐지라든지요, 뭐 병사 200만 원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올려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대남에 올인한 거 아니냐. 네. 뭐 갈라치기 논란도 물론 있습니다만, 자 이런 행보 노웅래 의원께서는 보통 이거는 뭐 잽 아니고 뭐 스트레이트 아니면 뭐 어퍼커트 뭐 예 뭘로 보십니까? 잽이 될지 훅이 될지는 모르지만은 예, 예, 어퍼카트가 될지는요. 예 예. 근데 하여튼 방향은 뭐 제대로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예.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나마 지금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이제 예. 계층이 층이 세대가 있다 그런다면 20대가 예, 제일 예. 많을 거고요. 네. 뭐 30% 30에서 40%까지 많게는 이렇게 예. 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춰서 짧은 이제 이게 단문, 예, 단문 메시지 메시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여성가족부 폐지 뭐 예, 예. 이런 식으로 그 뭐 병사 200만 원, 이 병사 200만 원은 예. 이거는 우리가 이제 선택적 모병제로 간다고 특정 그래서 모병제, 예. 뭐 그 전문 병사제한테 200만 원을 준다면 모르지만 네. 모든 병사한테 200만 원씩 준다고 그런다면 예. 그것도 하상한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예.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 공약이면은 네. 그거는 우리 청년들이 예. 이거 받아들이게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건 청년들 진정성을 대변하는 소구력 있는 정책이라 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예. 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방향은 제대로 좀 잡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마도 이렇게 짧은 영상으로 가는 거는 또 네. 이준석 저 네 분을 일으켜서 이준석 네. 대표와 또 호흡을 맞춰 보려고 예. 그래서 그동안 내분이 됐던 내분의 내부 갈등이 됐던 부분을 추스리고 일종의 예. 그 처방으로 해보려고 했던 거라는 점에서는 예. 뭐 이제 뭐 그렇게 노력하는 건 의미 있지만 예. 별도 이 부분이 청년들한테 그렇게 진정성 있게 먹힐 수 있으냐 그건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재명 후보도 예. 근데 말이 짧아졌지 않습니까? 단문 메시지. 예. 올- 예. 이재명 더 나은 변화는 이재명. 예. 더 나쁜 변화는 윤석열. 예. 예. 우리가 뭐 좋은 거면은 뭐 저작권 있는 것도 아닌데 보고 네. 배워이죠. 아무리 예? 예. 예, 우리 보고 배우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네. 그거는 뭐 네 거 내 거 가릴 게 없고 국민이 편하고 국민한테 이익이 된다 그런다면 네. 국민 눈높이에 도움이 된다 그런다면 네 거 내 거 없다고 봅니다. 난 예. 국민의 신공약 다 받아도 난 다 받아들여도 된다라고 예.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얼마든지 뭐 좋은 교체 나쁜 교체냐 예. 더 나은 변화냐 예. 더 나쁜 변화냐 이렇게 국민들한테 아주 단문으로 뭐 검증을 할 수 있게 좀 국민들이 누구를 찍어야 될지 곤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렇게 우리 후보의 지금 그 단문 메시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예. 예. 또 이렇게 단문 메시지를 통해서 젊은이들한테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누굴 찍어야 될지. 예. 실제로 2016년 성남시 그 청년배당 할 때 네네. 박근혜
정부가 반대하니까 나는 밟힐수록 커지는 돌멩이다라고 예. 이렇게 그 단문을 딱 얘기를 해서 청년들이 열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이라든지 최근에는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뽑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는 거죠. 라는 이런 것도 굉장히 예. 재미있는 단문 메시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께서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이런 이대남 그 집중 공략이라든지 단문 메시지, 그 이재명 후보도 사실은 또 같이 뭐 이런 솔직히 방식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려서 예. 저희가 그 당내 갈등 문제 때문에 네. 20대 30대가 많이 좀 지지 성향을 좀 철회했었는데 예, 안철수 후보 좀 많이 건너갔던 거기에 사실이죠. 예. 거기에 대한 공약의 일환으로 이대남 쪽에 예. 우리가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예. 활동을 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지금 노 의원 말씀대로 예, 예. 어느 정도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단문 메시지도 예. 길면서 장황한 것보다는 짧으면서 이해를 빨리 할 수 있는 예. 그런 소위 용어를 선택해서 한 것도 예. 이 젊은 20대에게는 상당히 먹혀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크게 보는 것은 예. 그 뭐 20대 30대만 뭐 유권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폭넓게 이와 같은 방식을 좀 더 우리가 어떻게 쉽게 그리고 명료하게 네네. 하느냐 하는 것을 좀 검토해서 집중적으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런 예. 말씀을 드리는데 예. 중요한 것은 이제 단문 단답의 이해는 중요한데 네네. 저는 정책 부분은 이렇게 쉽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책 부분은. 네네. 그 이 부분은 단문 단답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해를 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예. 조금 시간이 걸려도 이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 부분도 저희 당에서는 참 심사숙고해서 예.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두 후보가 본격적인 정책 공약, 정책 행보 이걸 대결을 하는 상황인데 자꾸 네거티브 암초가 나타나네요. 이제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 제보자 그 부분이 사망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국민의힘 쪽에서는 계속해서 대장동 의혹에 이어서 지금 벌써 3명이 죽음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물론 지금 이제 경찰에서는 그 부검 결과를 좀 서둘러 발표를 했거든요. 이게 뭐 타살혐의 없다. 그래서 근데 이런 상황 먼저 노웅래 의원님, 예. 이거를 이재명 후보와 이게 아무리 이제 병사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높다고 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떼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그러게요. 이거 떼놓고는 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 하여튼 이게 이렇게 사람이 이게 안타까운 죽음인데요. 이게 예. 3명씩 이렇게 이런 일이 생기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도대체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거 도대체 검찰은 뭐 하고 있는 건지 왜 수사를 하는 검찰은 예. 그 특검은 왜 안 하는 건지 예. 예? 지금 양당이 두 번은 특검 바로 하자 이렇게 해놓고서는 실무 협상에 들어가면 또 딴 얘기들 하는 거 아닙니까? 조건 붙이고 난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요. 예.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렇지 않으면 네. 국민들이 이거 이해하기 어렵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건 검찰 그리고 경찰 예. 이거 시시비 가릴 수 있도록 분발해야 된다. 국민들은 만약에 이러면 검찰과 경찰에 대해서 이거 존재 이유에 대해서 부정할 겁니다. 예. 왜 존재하느냐 국민의 세금으로. 그리고 이게 자칫 이게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이거를 정략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냥 구체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단정적으로 이렇게 끌고 가려는 건 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면 검찰이 수사 빨리 해야죠. 특검도 빨리 해야 되고요. 난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는 이재명 후보는 이게 길면 길어질수록 이거는 괜히 의심만 더 받는 거 아닙니까? 예. 난 이거는 빨리 조사해서 수사해서 가려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홍문표 의원님. 저는 이 부분에 듣겠습니다. 대해서 예. 이 근본적인 큰 문제가 이렇게 가로놓여 있는데 눈 가리고 아웅식이나 시간을 끌어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부의 가장 대표적으로 실패가 부동산이라고 그러는데 예. 지금 LH 사건 그리고 이제 대장동 이걸 이제 대부분의 손꼽을 수 있는 큰 사건들인데 예. 예.
LH도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뭐 그다지 우리 국민들이 흥분하고 기분 나빴던 것이 사실대로 나타난 게 별로 없고 예. 그다음에 대장동은 내가 설계자라고 이재명 후보가 본인이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인은 본인은 건드리질 못하고 예. 결국 그 밑에 신복들 또 핵심들만 이렇게 조사하고 압박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이 요번에 자살한 세 분은 예. 자기들 의견을 넣어서 들어주지도 않고 이 문제 해결점이 안 나오고 점점 자기들한테만 이 문제가 다 덮어 씌우는 것 같으니까 예.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지금 짧은 시간에 선거는 다가오고 예.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검찰은 지금 민감하니까 이걸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예. 하면 할수록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이걸 건드리기는 또 좀 벅차고 이래서 지금 시간 끄는데 이게 지금 저는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예. 도리어 여당이 더 불력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지금 흐르고 있는 예. 하나의 사건의 실마리다. 네. 그렇다면은 나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이쯤에서는 내가 설계자라고 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한 전모를 밝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면은 뭐 후보를 사퇴하든 자기가 자수를 하든 예. 뭐를 이제 각단을 내려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공방하다 보면은 결국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더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예. 불안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한쪽 마음으로 생각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예. 이 중심에 있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꾸 갖게만 만드는 이와 같은 이 대장동 사건은 빨리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쪽도 부인 김건희 씨 리스크가 또 불거졌네요. 지난해 뭐 6월부터 한 12월까지인가요? 그 7월부터 12월까지인가요? 한 6개월 동안 한 매체 그 기자와 다 합해서 7시간가량 통화를 했는데 이거를 녹취 파일을 MBC에 넘겼고요. MBC가 일요일에 이거 방송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 어제 그 MBC가 여기 마포에 있으니까 서부지방법원이죠. 거기다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이거 방송하지 말아달라고. 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뭐 사생활 뭐 침해다. 그리고 뭐 선거 개입이다.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국민들의 그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방송하는 게 맞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먼저 노웅래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게 뭐 이 내용이 뭐 그냥 찌라시만 돌고 있고 그래서 잘 몰라서 우리가 그 속도 안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뭐 사적인 대화건 취재 과정에서의 저 기자와의 대화건 간에 7시간 이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사실상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해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정신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죠. 7시간 어떻게 저 같이 대화를 합니까? 한 번에 한 건 아니고 이게 한 6개월 동안 한 거를 모아서 다 모았다. 7시간. 네. 7시간 다 모아서 한 번에 어떻게 7시간 합니까? 그러니까 난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일이냐 이거는 아니 그래서 다 모았다 하더라도 그렇지 이게 어떻게 7시간을 그 똑같은 사람이랑 그걸 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이게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거 이건 거의 뭐 7시간 그러니까 뭐 수십 차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수십 차례도 넘겠지만 뭐 이렇게 했다면 그건 4차원적인 인간들이 하는 일이 아니면 이럴 수가 있느냐 황당무계한 상황이죠. 해토픽감 아닙니까? 그래서 전 이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정치 공작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방송사 입장에서는 이거 알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예? 방송사에서 뭐 예고할 게 뭐 있어요. 알 권리라고 판단해서 법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도 우리 대통령 후보의 부인과 관련된 그런 뭐 문제라고 그런다면 저는 그거는 알 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 사실은 지금 두 분 나오시기 전에 김은혜 의원 나왔었거든요. 국민의힘 지금 공보단장 맡고 있는 김은혜 의원이 이거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취재하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는 건 이게 기자 맞냐 이렇게 노웅래 의원님 기자 후배신데 같은 MBC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만약 이게 지금 사전 양해받고 다 녹취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김은혜 위원의 그 뭐랄까요 그 지적은 뭐냐면은 예. 이걸 자기가 취재했으면 예. 기사로 승부하는 거지 그걸 다른 매체에 또 넘기고 예. 이런 행위 자체를 비판한 것 같아요. 뭐 네. 그런 면에서는 기자 네. 저 기본적인 윤리나 이런 네. 면에 있어서는 네. 뭐 넘긴 것도 그렇고 뭐 넘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자기들이 예. 받은 거는 뭐 넘길 수는 있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저 직접적인 보도 형태로 하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저 본인의 허락 없이 이걸 녹취를 했다 그런다면 네. 녹음했다 그런다면 더더군다나 네. 그거는 저널리즘의 본향은 아니죠. 본분 아니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원칙은 안 맞죠. 홍은표 의원님.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노 의원님께서 정확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 7시간 녹화를 지금 짜집기해서 이제 하나의 예. 소위 그 뭡니까 녹음 파일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예. 녹음한 거죠. 네. 예. 그럼 이게 작년부터 이제 시작됐다는 건데 예. 예. 이게 사전에게 양해가 되지 않았다. 이건 분명하거든요 지금. 예. 양해가 사전에 됐다면은 이 녹음 파일을 이렇게 만들게 예. 그 안에 무슨 위험한 게 있든 없든 그 얘기가 됐겠습니까? 좋은 미사 용어만 하고 뭐 엉뚱한 얘기 했을 텐데 거기 뭐 문제가 있다. 네. 그러면 그 있다라는 건 사전 양해가 안 된 것을 지금 이제 짜집게 했다는 것인데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 의원님 생각과 저 비슷한 것이 예. 방송에서 자기들이 양심을 갖고 사회적 정의를 위해서 이건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법원의 결정 이전에 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걸 해놓고 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없는 얘기를 자기들 유리하게 예. 일부 기자에 의해서 방송국이 농락당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예. 이거는 해야 되겠다라는 방송국 자체 그 사명 때문에 한다면은 네. 그건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법적인 문제는 야중의 문제가 될 것이니까 예. 이렇게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기자분이 네.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기자가 아니죠. 아, 예. 무슨 몰입회나 이런 뭐 꾼이지. 예. 아예 할 일 없어서 몇 달을 예. 이렇게 숨겨서 녹음해가지고 그걸 또 짜집기 해서 방송국에 넘겨주고 예. 이게 무슨 기자입니까? 짝이 뀌는지는 좀 봐야 되고요. 아니 보나마나 예. 이게 원칙으로 하면 7시간을 예.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 그렇죠. 네. 그래야 국민들이 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이게 방송이나 어디서든지 7시간 다 들을 수는 없고 예. 분량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왜 자기 임의대로 만듭니까? 이건 기자가 그래서 아니다.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는 정정당당한 기사가 아니고 네. 하나의 음해하기 위해서 선거 한 50일 남겨놓고 예. 이 전략적으로 이걸 하는 것은 이건 아주 이 사회에 악을 뿌리는 그런 언론이에요. 이런 건 예. 정리를 해야 됩니다. 악을 뿌리는 언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민주당은 대표 리스크라고 또 언론에서 얘기하네요. 송영길 대표가 한 발언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탄압받았다. 이 발언. 일단 이건 저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옳은 말입니까? 이건 탄압받았다. 옳은 말이냐고요? 표현상의 문제. 아니 맞는 말입니까? 아니면 아니 팩트입니까? 예. 표현상의 문제겠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는 이제 현 정부와의 차별성, 예. 기득권의 연장 아니다 하는 그래야만이 우리 중도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현 정부와의 차별성 강조하다가 이제 너무 예. 좀 오버가 너무 나간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지난 17년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경선할 당시에 예. 이제 경선 경쟁이 과열되면서 이제 문재인 후보 이제 비판한 게 문재인 후보 이제 극렬 열성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감정적으로 과도하게 지금 매도하고 몰아세운 것에 대해서 예. 이제 문제 지적을 하면서 이제 차별성을 강조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예. 이제 그랬던 건데 하여튼 뭐 중도 세력을 겨냥한 차별화 전략 차원에서 한 건 맞고 예. 그러니까 분명히 현 정권의 단순한 연장 아니다 하는 걸 강조하려고 했던 건데 예.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 하여튼 이거는 당내에서 패권 정치와 무관하게 맨손으로 네. 여기까지 이렇게 개파나 진영에 의지하지 않고 대선 후보가 된 이 네. 드라마틱한 거를 좀 강조하다가 예. 생긴 일이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과했죠. 알겠습니다. 예. 자, 윤석열 후보는 또 선제 타격 발언이 또 사실은 뭐 도마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홍 의원님, 이거 선제 타격 정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적절한 지금 시점의 발언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자당 후보 평가인데요. 예. 예. 지금 뭐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예.
이 송영길 후보의 이 발언은 송영길 후보. 예, 송영길 대표 말씀. 예. 대표. 예. 이건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이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 예, 예. 아까도 전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은 정권 교체해야 된다. 예. 이게 국민 여론이 이제 58%까지 가다 보니까 현 정부하고 거리를 둬야 되고 이걸 뒤집어야 되니까 아하. 지금 이제 문정부를 이제 예. 뭐 탄압을 받았다. 뭐 정치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위험했었다. 네. 이런 참 입에 담기 어려운 송영길 대표의 이야기는 네. 이게 의도적으로 거리두기를 하려고 한 건데 네. 이놈을 하고 보니까 이제 친문 쪽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예. 이래서 당내 시끄러운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예. 우리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 문제는 예.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문재인 이 정부가 엊그저께까지 해서 예. 36번 미사일을 북한에서 이 임기 안에 예. 발사했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우리가 지금 이것저것 뭐 보이지 않게 압력을 받고 예. 그리고 뭐 눈치를 보면서 대북 관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만 당할 게 아니라 예. 언젠가 상황이 되면은 선제 공격해서라도 예. 이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된다. 이 의지가 강한 네. 그런 표현으로서 저는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선제 타격이 원래 한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때도 트럼프 당시 17년. 대통령이 네. 그때도 17년에. 그때도 선제 타격설을 해가지고 그때 좀 논란이 됐었는데 네. 노웅래님도 선제 타격 발언 여기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일단 이번 코너 1부는 좀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뭐 선제 타격 발언은 예, 예. 저 북한이 하는 짓이랑 난 50보 100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예.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자기네들도 국경까지 차단하고 하는 북한이 예. 김정은의 친구가 이 미사일을 지금 계속 이렇게 쏴대는 것도 이것도 예. 황당하고 무모한 일이지만 예. 이게 저 일반인도 아니고 이게 대통령 후보 대통령을 되겠다는 분이 선제 타격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남북 관계에 도움이 됩니까? 전 도움이 안 되고 더 예. 위험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선제 타격 이런 얘기는 핵도발 예. 조짐이 구체적일 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 이거는 굉장히 사실상은 자극적이고 선전포고 같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위험한 얘기다. 뭐 네. 이념 논쟁 촉발해서 좀 재미를 보려고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보지만 예. 이건 해도 정략적으로 좀 그런 재미를 보려고 했다 해도 너무 나갔다. 네. 예, 나 그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과 함께하는 여의도 중에서 듣고 계십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4부 계속해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과 여의도 중계석 이어갑니다. 자, 양강 후보 행보를 보니까 먼저 이재명 후보는 어제 그 용적률을 지금 서울 쪽 250%인데 2배로 높인다고 공약을 예. 했네요. 예.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현 정부하고 다른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건 다 다른 거죠. 예. 예. 어떻게 일단은 우리 뭐 부동산 정책, 우리 현 정부의 우리 부동산 정책 뭐 입이 10개라도 이거는 우리가 실패를 자인했고 네. 사과를 몇 번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한테. 그래서 우리 석고대죄를 한 거고요. 예. 뭐 26번 부동산 대책 내놓고도 저 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다 고통스럽게 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고 얼마 전까지 계속 주장을 했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잘못된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는 저 실용적으로 이제 부동산 정책 바꾸겠다 하는 측면에서 예. 지금 용적률 좀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네. 그동안은 500%. 예. 예. 그동안은 생태주의, 환경주의에 의해 갖고 뭐 좋죠. 예. 뭐 저 땅 넓고 그러면 네네. 다 그렇게 넓게 살고 쾌적하게 살면 좋지만 예, 예. 서울에서 그리고 대도시에서 살고 싶은 사람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좁아도 같이 오손도손 더불어 살아야죠. 예. 그러면서는 대신 층을 그럼요. 고층 만들어서. 용적률 네. 좀 높여주고요. 예. 그리고 우리 그 공공기호 받고 네네. 기부 채납 받아서 또 어려운 사람들 좀 도와주고 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필요하면은 우리 일조권이나 또 주차장이나 이런 예. 규제, 예, 뭐 이런 것도 층고 제한 예. 이런 것도 다 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그
우리가 공급을 늘리는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제한적으로라도 확대해서 예. 이제 국민들 부동산 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예. 하도록 이제는 우리 정책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 어제 슬림한 청와대 분권형 책임 장관제 이거 공약 내놨는데 홍문표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 청와대가 지금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 슬림화를 해야 됩니다. 국민이 내고 있는 이 세금이 예. 이렇게 방만한 구조로 권력 남용 구조로서 만들어진 것을 예. 언제까지 이 청와대 하면 우리 아이들도 벌벌 떨지 않습니까? 예. 이런 청와대 구조로 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청와대는 정책, 행정은 이제 총리한테 맡기고 예.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예. 슬림화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네. TV 토론은 전 잘한 것이라고 봅니다. 아, TV 토론 하기로 한 거요? 예, 예. 그 뭐 토론회 광장에 벌어지기도 전에 예. 내가 최고다 하는 식으로 국민에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예. 무제한으로 뭐 주제 없이 한다니까 뭐 서울 뭐 민심을 경향해서가 아니라 예, 예. 서울 밥상을 좀 이 TV 토론에서 국민에게 알 권리를 예. 좀 제공해 주는 것은 저는 아주 양당에서 잘했다고 봅니다. 네, 이래서 알겠습니다. TV 토론 우리 기대가 크다는 것이고 예. 아까 그 부동산 문제를 이제 용적률 250% 얘기를 했는데 500으로 올린 거요? 예, 예. 예, 그거 참 500으로 올린 거. 네네. 이거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닥을 이미 다 깔아놓고 99%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예. 그걸 지금 이재용 후보가 갑자기 대통령 되면은 예.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의 정치적인 용어로 예. 이 문재인 정부를 비토하고 거리가 있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예. 부동산 정책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엎듯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 이러는 것을 너무 전 실언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한 여의도 중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